팔로우 포커스 S라는 제품에 대한 어, 이제 리뷰, 제품 리뷰는 아니지만 일단은 스캐너라는 장비로 스캔을 해서 이제 문화재나 이런 곳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제 저희가 지금 했던 곳은 절이랑 그다음에 공장이 있는데 이제 동영상이랑 한번 이제 후처리 데이터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팔로우라는 제조사에서 만든 포커스 S는 이제 요렇게 생겼죠. 실제 모양은 제가 이제 추후에 따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건데 요 제품의 특징은 가볍다라는 거. 예전에 나왔던 이제 스캐너들은 이제 사람이 두 명이서 들을 정도로 무겁고 그래서 휴대성이 되게 별로였는데 요즘 나오는 기계들은 가벼워서 혼자서도 충분히 들어서 이제 거치를 해서 데이터를 취득을 할 수가 있죠. 음, 거리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포커스 S350이라 해서 350m 반경으로는 다 취득이 된다라는 점. 음, 사용법은 뭐 실질적으로 매뉴얼 보고 일반 분들도 이제 혼자서 다 이 기능은 다 취득을 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뭐 이거를 응용을 해서 이제 내 용역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조금 캐드라는 부분 또 다른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스킬을 좀 쌓으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그다음에 뭐 이 정합을 해서 데이터만 딱 내보내는 용도로 이제 나는 쓰고 싶다 했을 때는 뭐 일반인도 한 이틀이면 다 이제 교육을 받고 쓸 수 있을 정도의 사용법은 되게 쉽습니다. 예. 일단은 데이터는 SD 카드로 저장이 되고요. 용량은 32기가인데 실질적으로 뭐 10분짜리, 5분짜리 스캐너를 찍었을 때 데이터는 한 뭐 몇백 메가 정도밖에 안 돼요. 대신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씬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제 일반적으로 씬에서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그 확장자로 변화를 했을 때 데이터가 좀 많이 커지죠. 몇 기가씩 됩니다. 어, 이제 요런 스펙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차는 뭐 1mm, 뭐 예전 거는 3mm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찍어봐도 오차는 한 뭐 1에서 3m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리에 비례는 하지만 예. 자, 일단 스펙은 그렇고 제가 간단하게 제가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음, 여기 있죠. 김용사 절이라 해서 우리 대성함이라고도 하고요. 거기서 찍은 영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스캐너로 제가 찍은 영상이에요. 이제 그 영상을 제가 동영상 형태로 만든 건데 실제로 여기를 찍기 위해서 한 위치 이동은 열 몇 군데 위치를 이동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시된 곳이 제가 스캐너를 세워서 찍은 부위예요. 시간은 제가 10분짜리 영상으로 화질로 제가 이렇게 찍었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와요. 한 밑에서 찍은 영상인데도 뭐 위에 부분도 이제 대략적으로 나와주고 이런 식으로 영상 퀄리티가 되게 괜찮아요. 요거 그때 작업을 했을 때 제가 총 스캐너 찍은 시간이 1시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1시간도 안 걸린 상태에서 제가 찍었는데도 뭐 요 정도의 영상 퀄리티는 나옵니다. 음. 자, 그러면 요거를 실제적으로 제가 찍어서 어떤 식으로 쓰느냐. 음. 저희 프로그램에 보면 이제 그 빌드잇이라는 또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뭐 구조물의 수직도라든가 뭐 바닥의 평활도라든가 이런 걸 분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 우리 절에 보면 기둥 있죠. 이건 제가 실질적으로 작업을 한 거고요. 레포트가 지금 보이시는 이 레포트가 자동으로 출력이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이제 데이터 입력해야 되는 거는 뭐 잡 이름이라든가 뭐 제 이름, 메일 주소, 뭐 연락처 이런 거는 제가 그냥 타자로 치면 되고요. 실제로 여기 영문으로 되어 있는 요것들도 이제
PDF 편집기로는 다 수정이 되고요, 한글로. 자, 요게 전체 이제 사진인데, 요것도 따로 작업이 다 가능하세요. 자, 제가 기둥 1에 대한 이제 수직도를 볼 거예요. 음, 우리가 보통 절에 있는 기둥들은 이 면이 울퉁불퉁하고 정확하게 원기둥이 아니에요. 근데 빌드잇에서는 제가 특정 부위 면을 선택을 해서 그 기준으로 평균값에 대한 원의 기둥을 생성을 해요. 그래서 그 기둥 기준으로 여기 지금 원 이제 목재로 되는 이 기둥에 대한 수직도를 분석을 했을 때 이제 S 방향으로 얼마, Y 방향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 기울었다 하고 저희가 얼마 이상 값이 기울어졌을 때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달라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이 기둥 같은 경우에는 위에 배가 살짝 나온 타입이죠. 이렇게. 자, 방향은 여기 보면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SYZ 방향은 표시가 가능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방향에서 S 방향. 얘 같은 경우에 요 위치 같은 경우에는 뒤로 3mm, 그리고 우측으로 2mm. 요거는 이제 사거리죠. 사거리로 이제 3mm, 3.8mm 정도 움직였다. 하지만 얘는 이제 2cm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뒤로 이제 배가 부른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기 쉽게 표현이 가능해요. 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빌드잇이라는 프로그램의 레포트는 전부 다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거는 데이터만 넣어주고 뭐 이제 필요 사진 넣어주면 자동으로 저런 레포트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기둥 총 24개를 제가 작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작업하는 데는 시간이 크게 많이 안 걸렸어요. 어,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게 쉽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취득은 되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초 레벨. 우리가 저기 절에 보면 아까 봤던 그 나무 기둥을 받치고 있는 이 돌받침. 음, 얘 상단 레벨을 되게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부 다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에 색깔을 입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끔 해놓는 건데 클릭만 하면 이런 레벨 값들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각각 기둥에 대한 단차는 정말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바로 이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어, 이렇게 데이터가 출력 가능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요 이제 뭐 텍스트 박스도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생성해서 레벨 값이 딱딱딱 나오게끔 돼 있어요. 되게 편하게 돼 있죠. 그런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수평보 레벨. 얘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지붕을 받치고 있는 수평보에 대한 처짐을 이제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스캐너를 찍고 부위별 이름 적고 각각에 대한 수평보의 좌우 레벨 값을 명시를 해드렸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쳐졌다고 바로 표시가 되고요. 이제 두 레벨 값을 빼면 이제 단차가 나오겠죠. 두 번째 수평보도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데이터를 다 취득을 해드렸어요. 우리 저 화성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영상 제작을 따로 해놓은 게 있는데 이제 안에 영상은 외부에 노출될 수 없기 때문에 보고서만 보여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공장 바닥에 대한 이 3 곱하기 3에 대한 수평도 분석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파란색, 녹색, 이제 이렇게 노란색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각각에 대한 수치값을 제가 입력을 해놔요. 몇, 이제 얼마 이상이 차이가 나게 되면 무슨 색, 얼마 이상 차이가 나면 무슨 색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 이렇게 지금 보면 이게 오차량, 실적으로 이게 포인트량인데 이제 주로 얼마의 분포가 돼 있다, 오차가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오차량을
1cm로 봤어요. 1cm로 보고 거기서 벗어나는 각 또는 뭐 더 처진 각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오면 전부 다 녹색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끔 해놨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되게 괜찮아요. 다행히 공장이 바닥이 편편해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이렇게 저희가 제출을 했었고요. 이 데이터 빼는데도 실질적으로 한 보고서 출력은 한 몇 분 안 걸려요. 작업하는데. 작업하는데 몇 분이 안 걸리고. 요거는 조금 넓은 지역. 평탄도. 100m, 100m. 자, 지금 보시면 A1이라는 구역 공장 안에 바닥 평활도를 보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평활도를 보는 게 가능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차 나눈 곳이 이만큼 분포가 돼 있죠. 지금 보시면 퍼센테이지로 딱 나와요. 어, 그리고 그 부위를 보고 싶을 때는 여기 색깔 빨간색, 보라색, 녹색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처짐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주변보다 볼록진한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색깔로 표시되고요. 자, 위치 좌표도 나오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정확한 제가 위치를 알고 싶다 할 때는 요 좌표를 보고 찾아가면 되는 거고요. 이건 평활도고. 그리고 우리 저거 수직도 공장에 보면 위에 이제 무거운 크레인들이 달려 있는데 그래서 이 수직 기둥이 이제 뭐 이제 좀 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거 분석해 달라고 하는 건데 요것도 뭐 방금 보셨던 문화재에서 하던 그거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어디에서 쳐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중앙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였죠. 어.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오차량을 지금 적게 뒀는데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든가 구조 해석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 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자, A1이라는 구역을 이제 한 달 전에 한번 스캔하고 또 한 달 뒤에 또 스캔을 해요. 그래서 두 개의 이제 변이량을 보는 거죠. 한 달 동안에 이제 얼만큼 오차가 났는지 확인하는 부분. 자, 요 부분 빨갛게 나온 부분이 실질적으로 표시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한 달 뒤에 찍어도 당연히 바닥에 이렇게 오차가 나면 안 되죠. 갑자기 처지든가 지진이 나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저 보고센터가 너무 녹색이면 보기 싫어서 저희가 일부러 약간 뒤틀어서 이렇게 나오게끔 해놓은 거예요. 어, 실질적으로는 오차가 없었죠. 이렇게 뭐 이제 처음 현장에 가서 한번 찍고 뭐 한 달 뒤가 됐든 두 달 뒤가 됐든 또 스캔 찍고 그래서 두 개의 변이량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렇게 색깔로 이제 변이가 큰 구간, 적은 구간, 없는 구간 이렇게 구분이 가고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취득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저희가 스캔을 다 하고 그다음에 이 시내 프로그램으로 이제 모든 스캔 데이터를 전부 다 합쳐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보고서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를 요거는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스캐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목적이 뭐 터널도 될 수도 있고 뭐 문화재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반 구조물 될 수도 있고 교량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인테리어 관련된 사람들은 이제 이런 공간을 스캔을 떠서 가상으로 뭐 가구를 놓는다든가 전선을 배치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얘가 취득한 데이터를 가지고. 음. 추후에 또 다른 이제 제가 용역을 했을 때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일 거예요. 그 데이터에 대해서 또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